F-35를 가지고 가는 나라, 판매하는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우수 고개, 우수 동맹. 그런데 이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을 보면 5세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죠. 네. 미국제하고 영국제 전투기를 주력으로 쓰는데, 사용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5세대 전투기 갖고 있고. 자, 우리 이 비행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KF-21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또 비행기가 있죠, 항공기가. 이것을 가지고 F-35, F-22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F-35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어떻습니까? 5세대 전투기 사이에서는. 뭐 말 그대로 우리는 4.5세대. 아, 우리는 4.5예요. 아직은 스텔스 성능이 없죠. 아, 스텔스가 없으니까. 예, F-35는 스텔스고, 그 5세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외형을 디자인한 거를 보고서 우리가 저도 그랬고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띄우는 생각했는데 또 뭐 그것도 일단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내부 무장창이 없잖아요. 일단 무장을 다 감춰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이게 레이더 반사파가 없는 건데 이건 다 밖에 소위 한문이라 해서 반매립 무슨 뭐 어디 뭐 쓰레기 매립한다 그 매립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 미티어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스텔스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그런데 디자인만 가지고 이제 이게 스텔스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외형 그 프라모델처럼 이게 전파를 뭐 흡수한다든지 뭐 반사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소재가 뭐 금속이 아니고 복합 소재 같은 이제 좀 비금속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전 단계에서 그 로드맵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면에서도 슬금슬금 이제 세미나에서 흘린 게 향후에 120대를 우리가 KF-12에 처음 양산이 120대인데 블록 1하고 블록 2라고 나눠지는데 성능이 120대 한 다음에 해보겠다 하겠다 목표는 스텔스기를. 예, 목표는 가지고 있다. 근데 뭐 한 번에 다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하는 게 FA50을 거쳐서 이제 뭐 만들어서 거의 개발이 완료할 시점이 이제 가고는 있지만은 갈 길이 너무 멀고 기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아무리 그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어도 뭐 캐드캠 이용해서 설계했지만은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또 축적돼야 돼요, 경험이. 그렇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논란이 있는 게 그러면 블록 3에서 바로 5세대 전투기가 되는 거냐 설계를 해가지고 재설계를 그냥 뭐 무장창 내부 무장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가지고 넣어야 돼요, 프라모델처럼 안에다 무장을 미사일을 넣는 그것부터 새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F-35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융합이라든지 성능을 이 머리를 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블록 3에서 다 완비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뭐 KF-XX라는 네 번째 단계로 가야 될지 그걸 아직은 이제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지금 드러나면은 또 견제하는 게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뭐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미국도 달가워하진 않겠네요. 경쟁자가 자꾸 생겨난다면. 아니 미국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이 KF-21에서 되레 들어갖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어떤 육성하고 좀 빨리 완성해라. 그 단계라도 엔진이 일단 미국제라는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우리는 미국제 엔진을 쓰니까. 네. 그래서 뭐 또 반면에 욕심이 많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또 국산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아주 그런 거는 안 좋아하겠네. 그거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수익성이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2025년 상반기 시점에서는 관망을 이제 해보겠다. 네. 예, 그 말씀대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아니 그냥 계속 수지 뭘 그거를 그러고 계속 같았으면은 그 기술 일부를 10%, 15%, 20% 단계별로 줄 텐데 그렇게 해서 좀 천천히 뭐 나중에 2040년대 이후에나 50년대나 시도를 해보지 왜 이렇게 서둘러.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그 국산 엔진 하다 보면은 그 좀 숙제나 우리가 뭐 박사학위 딸 때처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예전에 흑표 전차인가? 네. 그것도 그 엔진 팩 때문에 문제가 파워팩. 되게 파워팩.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던 걸로. 근데 차원이 달라요. 아, 이거 비행기는 더 뛰어나게. 아, 그냥 간대로 그냥 지상체하고 이 비행체하고 달라요. 그 기술이 엔진도 그렇고 쉽지 않은 거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120대 그 두 개씩 해서 240개 엔진을 팔 수 있는 거고 또 수출되면 추가로 팔 수 있는 시장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아, 그냥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만약에 문제 생길 겁니다. 기술의 그 벽에 부닥칠 때 핵심 기술 소재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그때는 저를 찾아오세요. 근데 돈 받고서 해드릴게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업체 그 단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KF-21에 대한 홍보 엄청 하고 있고 이거 뭐 수출한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뭐 F-35를 비롯한 이 5세대 전투기들이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4.5세대 우리 KF-21이 해외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 언론, 기성 언론들의 문제인 게 F-35를 가지고 가는 나라, 판매하는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우수 고객, 우수 동맹, 그리고 뭐 아주 뭐 상당히 우방 중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나라, 동맹 체제도 있고 우방 체제도 있는데 그런 나라만 주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외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산유국들 친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나라들한테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아니 그럼 내가 진짜 너하고 우방이고 동맹이냐? 이렇게 해서 사우디가 대표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긋나려고 그러죠. 아니 나 딴 데 가서 물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노후 전쟁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또 딴 데 의존할 수 있는 게 러시아제 그 스텔스나 중국제를 이제 알아보려 했는데 전쟁이 딱 터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완전하게 다 차단. 만약에 글로 가서 뭘 한다면은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미국에서는 딱 정확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현재 군사력 측면에서 보호. 이집트도 그렇고, 이집트는 군사 원조, 자금 원조하고, 사우디는 군사 보호, 군사력. 주변국이 만약 이란이 만약에 쳐들어올 것 같으면 참전해서 막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런 이제 비공식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산유국이 이제 대표적 사우디가 벗어나질 못해요. 네. 그러면 5세대 전투기는 어쨌든 이스라엘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것도 있고, 딱 복합적이죠. 근데 그래도 또 욕심도 있고 자기들도 5세대를 갖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과는 차단이 돼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조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열리고 있고, 우리한테 기회가. 그게 뭐랄지, 우리 4.5세대지만은, 우리는 또 5세대를 목표로 지금 이게 플랫폼, 비행기 형태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부 무장창은 파면 돼요. 그 설계는 가지고 있어, 현재. 슬금슬금 이제 흘린 적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내부 설계를 준비는 돼 있다. 파낼 수 있다. 엔진은 어떻게 배치했고. 그래서 준비는 얼마든지 돼 있는데, 이 소위 1차 양산이라는 게 2차 양산도 있고, 110대를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그걸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또 필요하고 자금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세일즈 포인트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가는 전투기니까 일단 사놓으면은 개량을 해주겠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래, 내 물건은 F-35, 너희가 대상이 아니야. 대신 여기 있잖아. KF-21? 이거 엔진이 우리 미국제야. 어차피 매출은 우리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엔진 문제가 뭐 부품 문제 있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제 그런 이제 복합적인 거죠. 우리 동맹국, 한미 동맹, 거기서 물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단 이거 가져가고 급한 대로.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전투기가 5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 6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온라인상에서는 5세대 전투기 영국이 중심으로 개발하는 GCAP, 그러니까 GCAP.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가. 그거는 2030년도에 물건이 나온대. 그래서 우리 동맹국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으니까 그걸 사면 되잖아. 그거를 받고. 그러면 그 스텔스야. 그 사우디가 그러긴 하네. 그러면 이제 2030년 전까지는 한국하고 얘기 좀 잘 해보고,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다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영국의 그 전투기를 사오면 되겠네. 그래서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진정이 됐죠. 네. 이제 계획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을 보면 5세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죠. 네. 미국제하고 영국제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5세대 전투기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군사력의 차이가 나네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아주 엄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KF-21이 미국이 도와주겠다, 엔진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설계를 완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비행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컨설턴트 형식으로 사천에 있는 그 카이 공장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항상 체크해줘요.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똑바로 만들고 있나. 네. 그러니까 마치 교수 같은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득 드는 질문인데, 아까 그 중국의 그 5세대 전투기, 사실은 5세대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국의 5세대 지금 그 전투기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KF-21 차이가 날까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붙으면? 다른 분들은 다른 견해를 많이 얘기하시는 걸 아는데, 어쨌든 스텔스인데. 그래도 스텔스인가? 숨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쏴버리면? 개발 자체가 시작이 그렇게 됐고, 미국 전투기에 비교해서 떨어지다는 거지.
다른 나라 전투기에 비교해서 그게 모자르다. 그러니까 기존의 4세대, 4.5세대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명색이 5세대인데. 그 스텔스 기능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거군요. 그래서 KF-21이 빨리 그 블록 3 이상으로 가면은 그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게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블록 3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냥 스텔스화 시키. 아, 스텔스화 시키는. 예, 그 KF-21이 더 개발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가미해서 개발, 별도 개발 또 해야 되거든요. 돈 들여서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32년 정도에 이제 출범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계획 자체 플랜이 그 전까지는 기존 우리 블록 1 공대공 전투에 특화된 블록 1 그 다음에 지상 해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목표물을 블록 2는 그 다음 단계에서 2032년에 다 사업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업이에요. 그 스텔스로 진화 발전하는 거는 그 형태를 가지고 그 전투기 외형을 가지고 발전하는 거는 그때부터 2032년부터. 그래서 준비는 되고 있는데 일종의 좀 보안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죠. 네. 근데 어쨌건 이 우리 만약에 이 스텔스 기능 요것만을 뺀 그 외형적인 그 뭐라 그럴까 비행 능력이라든가 전투 능력 요런 걸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만약 우리가 스텔스까지 됐다 네. 하면은 그 외의 부분에 지금의 J-20은 능가하겠죠.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은 이제 2032년 스텔스 기능만 빼면은 아니 우리가 스텔스 기능을 넣으면은 네. 그 블록 3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KF-21의 스텔스 성능을 이제 넣어서 완성이 더 발전이 되면은 J-20 정도는 능가를 하겠죠. 중국이 5세대보다는 낫다. 예, 현존하는 중국의 J-20은 능가하겠죠. 물론 하긴 중국도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고 또 6세대라고 표현하는 완성된 5세대를 향해 가니까 그때 가서 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격차가 좀 줄어들긴 하죠. 지금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KF-21 우리가 이 비행기가 해외에 많이 팔리고 그리고 그것이 돼야 자꾸 우리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많은 나라에서 팔리게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존에 그 우리가 방산 수출하는 대상국들이 있죠. 네. 동구권, 유럽. 예, 뭐 동유럽, 그다음에 뭐 남미의 페루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수 고객으로 들어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을 이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측면에서 정부 차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세일즈가 먹히죠. 그러니까 유럽의 방산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중간에 또 성능도 입증된 것도 있고 프랑스의 뭐 미라주 3 전투기, 미라주 3이라고 하는 전투기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방산 그 우리 수출 대상국들을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KF-21까지 살 거고 여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이제 나라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180여 개국인데 좀 그 사이에 난 150여 개국이라더니 180여 개국으로 늘었어요. 조그만 나라들 도시국가들 독립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180여 개 국가 중에서 전투기 전력을 중요시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적습니다. 뭐 한 3분의 1 이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50개국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50개국 중에서 또 공군력에 대한 자금, 예산도 확보하고 운영 유지를 잘하는 나라를 또 선별해야 되고 그 나라의 성향이 뭐 구공산권 쪽이냐 아니면 이제 뭐 독재 국가냐 미국이 싫어하는 그거를 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걸러내다 보면은 실제 KF-21 전투기 팔라라가 실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프랑스 다소사가 이제 60년대 미라주 3이라는 미라주 3 그 전투기 가지고 이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데 그 나라 대상국들을 보면은 미국제나 소련제 전투기를 이제 사기가 거북한 나라. 그러니까 제3국가들의 일종의 뭐 민주국가라도 뭐 회색 국가들 좀 양다리 걸치는 그런 나라 상대로 영업을 잘해서 잘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역사적인 사례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공군력의 규모, 예산, 집행, 그다음에 성향 그걸 다 이제 나라별로 분석해서 영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F-50 경전투기를 보면은 좀 무모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구매할 능력도 안 되는 나라. 그 미국이 그러한 그 경전투기도 얘네들이 가지면 안 되는 나라. 미국이 원하지 않는 나라에다 팔려고 시도를 했었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캐나다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미국 땅이 북미가 있고 그때 중미, 남미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중남미에서 괜히 가서 뭐 낭비를 한 적이 있죠. 영업을. 이게 바로 한 7, 8년 전 이내 얘기예요. 최근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엔진이 미국산이고 미국의 허락이 또 있어야만 된다 하면은 결국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여러 가지
그 동맹 이해관계 이런 자기도 것들로 맞아야 되는 같이 맞아야 된다. 네, 공동 이익. 이해관계가.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접근하면은 비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너 세일즈 하고 있냐? 거기 요즘 나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엔진 그 뭐 계약되면 엔진 내가 빨리 줄게. 빨리 만들어 줄게. 내가 특별히 더 땡겨서 만들어서 거기에 껴서 팔 수 있게 해줄게. 네. 그런 이제 특혜를 줄 수 있죠. 지금 KF-21하고 경쟁이 되는 모델 혹은 나라 어디입니까? 프랑스 계속 말씀하시던데 거긴가요? 현재 경쟁 대상은 없어요. KF-21은? 아니 지금 순수하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근데 앞으로는 이제 몇 년 지나면 생기죠. 튀르키예 칸. 튀르키예가 나온다. 네, 튀르키예가 더 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 인건비도 싼 것 같고. 하여튼 거기 묘한 게 이 튀르키예가 20년 전에 우리 방산의 아주 우수 고객이 있는데 일종의 기술 위주로 사갔어요, 돈을 주고. 그래갖고 자주포, 전차, 초등훈련기, 고등훈련기, 이제는 우리 KF-20급의 전투기까지 이 아주 대표적인 5가지를 그대로 카피를 뜨면서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는. 우리가 가서 이제 뭐 제시를 하면 또 쫓아와서 경쟁합시다. 나도 똑같은 거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모든 게 내용들,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발표할 때 말할 때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게 뭐 형제국가? 난 그거 상당히 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국 방산과 관련해서는 형제 국가가 아니라. 그 얘기를 6.25 전쟁 때 우리는 이제 참전해서 도와줬다는 그 과거지사 얘기죠. 과거 얘기지. 현재와 미래를 보면은 그런 거 단어 수식어 다 빼야 돼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이잖아요. 나토에서 미움받는 국가죠. 그렇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건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되면은 나토 자체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사줘야 되는 또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사례가 말씀 잘하신 게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소위 그 제트 엔진의 초음속의 고등 훈련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우리 거를 T50 계열을 이제 막 사겠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유인을 했는데 대신 자기 수송기, 자기네 만드는 수송기 A400 그것도 좀 사달라고 서로 이렇게 교환 판매를 하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거절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죽이더라고요, 스페인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 튀르키예 후르제트라는 거를 사줄 테니까 튀르키예 너희도 우리 그 A400 수송기를 사줘. 서로 교환하자 해서 그게 합의가 됐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말씀대로 시작은 됐어. 그러니까 우리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런 그 품목, 물건들을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유럽에 나토라는 이제 이름 하에 좀 이렇게 미움을 받는 나토지만은 국가지만은 이제 슬슬 이제 남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K방산의 서유럽의 그 시장이 완제품을 과연 저렇게 치고 들어간 나라가 생겼는데 만만치 않겠네요. 근데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폴란드에도 여러 가지 그 기술 이전과 함께 그쪽에 현지 공장도 차리고 이러잖아요. 여기도 근데 이건 다 똑같은 거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술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운 것처럼 나중에는 다 이 방식 자체가 경쟁자를 만드는 거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아주 잘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히 보고 계시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그 KT전차, 흡연차 그게 이제 뭐 1000대, 지금 이제 180대 가 있는데 나머지 820대를 이제 더 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다 뭐 자기가 사용할 게 아닌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를 한 30대, 40대 동시에 만들면서 그 밑에 나라, 뭐 슬로바키아 이런 옆에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서로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싸게 줄 테니까.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는 뭐 또 이렇게 좀 제대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미뤄졌는데 그 기존의 K2 PL 버전, 그러니까 폴란드 버전 고성능 계량령을 좀 서로 금액이 안 맞으니까 대신 이제 기존 버전, 기존에 가져간 물건 있죠. 그 성능 계량이 안 된 거. 그걸 이제 합의를 이제 앞두고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뭐 계약을 할 수 있다. 180대 정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양국 간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K방산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그 한 600여 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또 판매를 거기서 하겠다. 동유럽에서. 뭐 루마니아까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루마니아가 지금 타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을 해서 또 팔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자들이 뭐 그렇게 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스텔스 전투기까지 또 개발을 자꾸 앞으로 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 고성능 물건을 계속 개발, 그다음에 제작,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 경제 같은 뭐 이렇게 지금 뭐 반도체 시장이나 그런 측면을 그대로 적용하시면요, 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네. 복잡하게 군사 무기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럽의 그 6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미국과 중국의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도 기술 만만치 않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전투기 개발사를 한 70년 동안 보면은 돈들이 없는 나라예요. 특히 그 영국이. 그래서 혼자 못 만들어요. 기술이 있어도 혼자 못 만들고 누굴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토네이도 전투기, 뭐 제규어 전투기, 뭐 해가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까지 왔죠. 공동 개발이 많았어요. 그 나라 유별나게. 유럽 여러 국가들이. 예, 뭐 한 번은 뭐 프랑스하고, 한 번은 독일, 옛날 서독하고, 그다음에 뭐 전자장비는 이태리하고. 그런 역사가 한 뭐 6, 70년 동안 흘러온 거. 공동 개발의 역사고 전투기가. 네. 근데 미국은 혼자 다 하는 나라고, 러시아처럼. 공동 개발 절대 안 합니다. 네. 뭐 기술을 설계해서 주는 경우 있어도 그게 이제 뭐 T50 계열인데 우리 그 FA50이죠 현재는. 그 이제 그런 사례였고, 그냥 내가 설계해서 줄 테니까 니네들이 나머지 완성해 뭐 이런 경우였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발표한 GCAP, GCAP이라 하는 게 돈 문제가 우선시 돼서 결국 뭐 이태리는 또 기술 쪽이고, 그다음에 일본도 끌어들였죠. 돈을 좀 가지고 와라. 또 이들의 엔진 개발이 완성이 안 되니까 해줄게. 네, 롤스로이스 엔진 좋아. 그걸로 달고 장착하고 하면은 완성돼. 근데 그런 외에도 또 3개국이 이제 다 협의를 맺어서 끝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여기도 이제 뭐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독자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영국에서는 영국 중심으로 그럼 돈부터 좀 보여줘. 캐시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우리 영국 방산, 이 영국 방산이나 이제 이 공동체, 이태리 같이 공동으로 만든 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사주지? 먼저 사주고 돈 좀 지르고 오면은 내가 껴줄게. 그때 가서는 뭐 정식으로 일본한테 얘기해서 껴주자고 얘기할게. 일단 돈부터 써봐. 그래서 그런 단계, 그러니까 돈 문제가 좀 많아요. 영국 주도하는 그 GCAP 소위 6세대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전투기는 특히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독보적이에요. 엔진, 제일 중요한 엔진. 레이더 기술도 있고, 영국이, 이태리하고 같이 공동 개발국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돈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35년 목표로 이제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완성된 물건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근데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이제 알파 시간을 줘야 되는 게 5년을 더 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좀 버벅대요. 하다 보면은. 시험 비행도 많이 해야 되고, 기술적인 측면이 또 이게 뭐 외형적으로 6세대를 얘기하면서 실제 5.5세대 정도 개발을 한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협업 전투기, 네. 뭐 무인 전투기 또 거느리는 기술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AI를 중심으로. 근데 AI 그런 항공 AI 기술은 또 영국이 있대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BAE 시스템즈 중심으로. 그래서 다 그걸 융합하고 협의하고 공동 개발이니까 서로 한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율하다 보면은 실제 그 출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이제 2040년도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KF-21을 열심히 팔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그 전까지. 네, 그게 이제 또. 딱 우리 KF-21이 판매될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 물건, 나보다 뭐 조금 더 나은 물건이 나오기 전에, 출시되기 전에, 그 전에 막 열심히 가서 다 팔아놔야 되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유럽도 6세대 전투기에서 보는 거는 스텔스 기능 외에 이 AI를 활용한 이 연계 시스템,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군요. 결국 이제 뭐 그 2040년대 이후에 뭐 2060, 70년, 80년까지 오랜 기간 써야 되니까 당연히 그 시대 가면은 AI가 이제 다 모든 거를 이제 다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용을 이제 해야 되죠, 전투기에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고, 돈도 좀 투자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협업하고 협의하다 보면 또 조율하다 보면 뭐 만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개발이 그렇게 간단하게 안 끝나요. 우리가 지금 KF-21이 인도네시아 끌어들여서 했다가 지금 거의 지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하긴 사공이 많으면 뭐 산으로 간다고. 네, 알겠습니다. KF-21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현재 경쟁자 혹은 앞으로의 잠재적인 경쟁자들, 유럽의 6세대 전투기, 뭐 여러 지점을 봤는데 요거를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그 글로벌 항공 이 기술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진짜 말하는 6세대 NGAD가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꼭 들어가야 돼서 그 무인 전투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스타워즈 옛날 그 영화도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하고 그림이 다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레이저도 막 쏘아야 되고, 레이저 빔도 쏘면서 격추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했던, 인간이 머릿속에서 SF 영화도 뭐 많지만은 결국 그게 다 실현이 되더라고요. 시간 문제지. 그리고 이제 지구의 어떤 역사 문제지. 결국에는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2025년이지만은 뭐 많은 것들이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KF-21이 이제 그 와중에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에서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차세대. 지금의 KF-21은 이제 그냥 등장했으니까
차세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존재를 하니까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세대 전투기도 또 개발을 또 이제 시도를 해야 돼요. 네. 그것도 향후에 이제 5년 이내에 뭐 정책 결정도 해야 되고. 하여튼 현재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군요. 예, 모든 지금 분야가 빨리 우리도 KF-11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예. 환경이네요. 예, 급하죠 지금. 알겠습니다.